이 영상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조차도 10년간 이 숙박 부동산을 개발을 하면서 겪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내가 1160만 원 정도 벌어갈 것 같은 이 업장은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비용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슐랭 가이드의 이재경입니다. 여러분들 임차 숙박 부동산 진입하실 때 가장 큰 함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조차도 10년간 이 숙박 부동산을 개발을 하면서 겪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부가세 그리고 부가세가 들어가지 않는 지출 항목에 대해서 꼭 면밀히 분석을 하셨으나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임차 부동산 진입할 때 꼭 체크해야 될 이 정보에 대해서 10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10가지 중에 맨 마지막인 이 지출 항목에 대해서 부가세와 부가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표를 하나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시로 하나 이런 물건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증금이 2억 원에 월세가 1,500만 원짜리 부동산입니다. 여기 객실수는 22객실 정도가 되고요. 매출은 현재 5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적정 월세 비율이 어느 정도냐고 했을 때 보통 27%에서 35% 정도 간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판매가 금액 기준으로 보니까 약 30% 정도 월세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이라고 한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개인 분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인건비 얼마에, 수도 관리비 얼마에, 광고비 얼마에 약 한 1,000만 원 정도 이익 남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정리를 해서 줬습니다. 보통 인건비가 1,200만 원이 나간다. 뭐 한 직원들 한 4명 정도 한 300만 원씩 정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프론트 2명에 메이드 2명 약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400만 원 정도 나간다. 야놀자 여기어때가 200씩 쓴다고 했을 때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 광열비가 300만 원 나간다. 보통 이 정도면은 전기세 10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 뭐 100만 원, 수도 광열비 한 100만 원 더 넉넉하게 300만 원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들은 엘리베이터 전기 관리 업체에 대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 정도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객실수가 작고 하다 보니까 연면적이 작을 거고 엘리베이터 관리비는 한 10만 원 정도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숙박시설들은 소방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소방 관리비가 월에 정기적으로 지출이 되는데 이 관리비도 한 15만 원 선 정도면은 적당하다고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전기안전관리비라고 해서 고압을 사용하는 건물인 경우는 전기안전관리비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계약 전력당 정해져 있는 금액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2객실이면 10만 원, 뭐 적정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세탁비도 5천만 원에 한 300만 원 선 정도면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모텔에 제공하는 일반적인 일회용품들이 있죠. 뭐 칫솔, 샴푸, 바디린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월에 한 100만 원 언더 정도가 보통 20객실 초반이면 나오거든요. 이 정도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이게 1,5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브리핑만 된다고 했을 때 매출은 5천만 원인데 지출은 3,835만 원이다 보니까 내가 순이익이 한 1,100만 원 정도 남겠네 라고 하면은 보증금을 내가 2억 원 정도 투입한다고 했을 때 내가 벌어들이는 연수익은 약 1억 3,9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내가 에코티 수익률은 약 69% 정도 되지 않을까, 약 70%가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야, 이거 숫자상 너무 대박인데?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지출 항목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은 인건비, 광고비, 수도 광열비,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제가 보기에는 부가세라는 항목들이 별도로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판매가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판매 매출원의 거의 대부분은 약 80%에서 90% 정도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서 누락된 거는 바로 수수료가 있겠죠. 이 수수료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인건비는 부가세가 별도는 없지만 여기서 별도로 나가는 비용들이 보통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그 4대 보험 비용률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야놀자 여기어때 내는 광고비는 보통 공급가 기준으로 뭐 200만 원짜리 쓴다, 300만 원짜리 쓴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지불을 하는 금액들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수도 광열비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거는 뭐 전기, 가스, 수도 정도가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기는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세라고 해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전기요금이 보통 날라오고요. 이런 수도세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부가세를 지칭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보통 수도는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보통은 부가세가 포함돼서 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도 광열비가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수도를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관리비도 보통 10만 원이 부가세 포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부가세 있어야 될 것 같은 금액이고요. 보통 부가세 포함해서 10만 원 받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소방 관리비도 보통 15만 원인데 이것도 부가세 별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 안전 관리비 역시 동일합니다. 세탁비, 세탁 업체들도 보통 일반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세탁 업체 월 관리비 뭐 300만 원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는 비용들은 부가세를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나가는 비품구매인데요. 비품구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쓴다고 하더라도 비품도 역시 일반 사업자들이 공급가를 주고 부가세를 별도로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부가세를 별도로 봐야 됩니다. 역시 임대료도 1,500만 원은 공급가 기준이겠죠. 부가세 별도로 임대인에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벌써 체크를 했던 사항만 하더라도 부가세가 7가지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놓쳤던 금액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인건비는 부가세는 없어요. 보통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는 4대 보험료 이 요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6%, 장기요양보험료 12.95%, 고용보험, 산재보험 0.9%씩 해가지고 요 비용을 급여에 맞춰가지고 4대 보험으로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별도로 돈이 나가는 거고 직원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도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광고비 제가 아까 부가세 별도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는 440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광열비에서 전기랑 가스는 부가세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220만 원을 잡았고요. 수도세는 부가세가 없다고 포함해가지고 약 100만 원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엘리베이터 관리비 11만 원, 소방 관리비 16만 5천 원, 전기안전 관리비 11만 원, 세탁비 330만 원, 비품 구매비 110만 원. 여기서 수수료가 약 9% 정도를 잡아봤어요. 왜냐면은 보통 야놀자 여기어 때는 한 10% 정도가 나가고 대부분 해외 OTA 간혹 쓰시게 된다면 10% 이상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카드사 수수료가 약 한 3% 정도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한 0.9% 정도를 판매 금액의 수수료로 나간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약 올해 450만 원 정도가 또 별도로 빠지겠죠. 이것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1,500만 원이라고 했지만 내가 실제로 건물주한테 지출을 해줘야 될 때는 1,650만 원 부가세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봤을 때 실제로 내가 1,160만 원 정도 벌어갈 것 같은 이 업장은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비용은 4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연수익률은 2억 원을 투자했을 때 5,500만 원 정도를 벌어가다 보니까 에코티 수익률은 한 27%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큰 비용 차이가 나죠. 저 역시도 많은 부동산들을 개발하고 매입을 하면서 이 부가세를 고려하지 못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기간들이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 이 숙박시장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 하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완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차 하고 추가로 돈이 나가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유의해서 시장에 진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렸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시장에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숙박부동산 시장을 진입을 하실 때는 기존에 모텔을 많이 운영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꼭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저희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검토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